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입춘을 하루 앞둔 오늘 날씨는 여전히 좀 춥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봄꽃이 전년보다 일찍 개화를 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로 빨라지는 이 개화 소식에도 마음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 해제도 가능해졌고 봄도 성큼 다가오다 보니까 외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탄탄하게 건강 관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보험 대비 전략도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잘 가입하는 요령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 궁의 장석현입니다. 오늘은 보험 잘 가입하는 요령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 잘 가입하는 요령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 돈 모아서 나중에 아프면 치료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약간의 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급여 소득이 300만 원이신 두 분이에요. 이분 중에 한 분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해서 나중에 아프면 이 내가 모은 돈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똑같이 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 중에 35만 원은 저축을 하시고요. 그 다음 15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5년 뒤에 보면 이 다적금 씨는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보험 씨는 5년 뒤에 2,1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보험도 가입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5년째 되는 타이밍에서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5천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다적금식 같은 경우에는 모은 3천만 원 플러스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부족한 병원비 2천만 원을 본인이 직접 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급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50만 원씩 모은 돈 외에 또 이런 큰 돈 2천만 원을 갑자기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또 2천만 원을 병원비로 급하게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나보험 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치료비를 보험에서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모았던 적금 또한 깰 필요 없이 2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암보험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암보험, 암진단금을 플러스 알파로 또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암에 걸렸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나보험 씨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기업도 이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이런 CEO들도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힘없고 나약한 우리 개인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돈을 모아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없는 개인들은 이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는 꼭 보험으로 하셔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보험 잘 가입하는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다쳐서 아프거나 그리고 질병이 있어서 아프거나 이런 통증이나 증상이 발현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랑 면담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면 간단하게 약물로 처방만 받고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처방이나 진료 수술 없이 자연 치료되니까 그냥 또 퇴원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완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유 장애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완쾌가 되지 않고 이 병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게 되는 이런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의사와의 면담, 그 진료부터 수술, 입원, 그리고 퇴원 전 이전에 모든 걸 보장을 해주는 게 이 실손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의료비는 병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면 이 실손의료비가 가장 첫 번째로 우선 가입해야 될 보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술이나 입원을 하기 전에 진단을 받습니다. 이분은 뭐 암, 위암 3기, 위암 2기, 혹은 뭐 자궁암 이런 진단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한 보장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한 세 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떠나서 후유장애나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후순위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픈 것과 상관없이 사실 이 위험도 되게 큽니다. 내가 노후에 소득 없이 오래 살게 되는 경우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이렇게 실손의료비, 그다음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사망, 연금 이런 순으로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에게 똑같은 토지 규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같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진단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암인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 암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암이라는 특약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감이라는 특약을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사암이라는 특약 요 세 가지로 암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암 안에 생식기암과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소외감은 어떤 암이냐면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대장전막내암 이런 것들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암보험은 이런 기준들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 아마 한 5년 이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사의 암보험들은 이렇게 유방암이나 생식기암들이 전부 다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를 유사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감은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만 10%에서 20% 정도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생명보험사를 가입하셨던 분이 만약에 내가 암에 진단받았을 때 5천만 원을 지급받는 암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방암에 걸리게 되셨을 때 5천만 원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소외감에 해당하는 1,000만 원에서 혹은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암보험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외감,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런 생식기암들이 모두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가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분류되어 있는 상품이 맞는지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이 암보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혈관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출혈, 그 다음에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 뇌혈관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이에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다가 터지는 경우에 뇌출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 경우에는 이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정신이 좀 어지러워질 수 있는 이런 병명을 이제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있고,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이 막히거나 터진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을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있느냐? 총 10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뇌혈관 질환은 I60이라는 코드, 질병 분류 코드부터 시작해서 I69번 이렇게 총 10가지의 코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터지는 거니까 당연히 범위가 작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보장만 하고 있고, 뇌졸중, 그러니까 터지거나 막히는 걸 보장을 해주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총 6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생소한 게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뇌출혈 총 6가지 플러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4가지 질병을 더 더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된, 뇌혈관과 관련된 이 특약을 준비를 하실 때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가 아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지 뇌혈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에 대한 진단비들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장이에요. 이 뇌와 심장혈관에서 가장 이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특약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급성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는 질환도 아까 뇌와 마찬가지로 I21번 코드부터 I25번 코드까지 총 6개의 질병 분류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급성심근경색 특약 같은 경우에는 딱 이 3가지 특약들만 보장을 하고, 코드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뿐만 아니라 만성 허혈성 심장병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총 6개의 질병 분류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혈관에 대한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특약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이 진단비를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 뇌, 심장 이거를 우리가 이제 3대 진단비,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 암, 뇌, 심장 이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80%가량 되니까 이 3가지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 선택할 때 이제 갱신형을 선택할 것이냐, 비갱신형을 선택할 것이냐 이 2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보통은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를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프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 10년, 20년 단위의 갱신 주기를 갖고 있는데, 이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변동됩니다. 변동된다라는 거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 2가지 경우를 갖고 있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 질병의 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될 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이가 많아졌을 때, 내가 이제 수입이 적어졌을 때, 정말로 질병에 대한 건강 걱정이 필요한 시기에 보험료는 높아지고 내 소득은 줄어들고, 그래서 보험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이 해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품들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는 물론 갱신형 보험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 보험의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조금 비싸더라도 뭐 10년이나 20년 약속된 기간에 약속된 금액만 납입하면 되는 이런 비갱신형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우리 보험 가입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피해야 될 보험 중에 하나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보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C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도 지급을 하고 살아있을 때 아프면 이 진단비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소득이 없어졌을 때는 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품 하나만 가입해 놓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CI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들을 하셨는데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또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CI 보험에서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 신부전, 말기 간질환, 만성 폐질환 이런 다양한 질병들을 보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줍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40대에 암에 걸리고 나면 그 40대 이후에는 여기 있는 나머지 보장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단비 준비하실 때 보장 범위가 넓은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중대한 혹은 말기 이 질병 앞에 붙는 이런 말기나 중대한이라는 단어들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뇌질환이나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넓은 범위의 보장 범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보장은 된다라고 이 약관에서는 말하고는 있지만 보장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고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플 걸 대비해서 이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CI 보험은 좀 적절한 상품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보험 선택할 때 짚어야 될 4가지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아프고 뭐 병원을 가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보장 범위가 협소해서 보장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장 범위는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보장 기간 70세, 80세까지 보장받는 분들 많은데 100세까지 혹은 110세까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장의 크기가 충분해야 됩니다. 암에 걸렸는데 500만 원을 지급하고 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장의 크기가 작은 것보다는 보장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적당해야 됩니다. 보험료 일단 많이 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내가 충분히 납입한 약속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낼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험 잘 가입하는 요령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체크하셔서 가입하실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입 요령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가입 순서, 또 챙겨야 하는 굵직한 보장들을 기준으로 두고 가입을 한다면 훨씬 더 현명하게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 전해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박선희 전문가님 그리고 김태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유지와 재가입의 유리한 조건입니다. 요즘 보험사마다 해지 문의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험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또 내게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박선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죠. 정말 주변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험료 절감이나 보험료 해지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거나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당장 보험 가입은 쉽게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내 건강 상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또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건강 상태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고려해서 보험료를 시든 해지를 하시든 그 부분은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보장은 보장대로 잘 챙겨갈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가계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서 보험을 실제로 해지를 생각하시거나 저렴한 보험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분은요, 50대 여성분이신데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으시다가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해지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무조건적인 해지가 아니라 그래도 보장은 보장대로 가지고 가고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험료를 좀 절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S생명의 CI 종신보험에 가입 중이셨습니다. 우선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주계약인 일반 사망금 1억 원과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을 시 80%를 먼저 선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의 CI 종신보험이었고요. 거기에 질병상해 수술비 1~3종으로 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그리고 질병상해 입원비가 3일 초과분으로 해서 6만 원씩 지급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월납보험료는 25만 2천 원으로 20년납 100세 만기 형태의 상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CI 종신보험, 좀 문제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보험료는 높지만 보장성 보험으로도 많이 부족한 게 또 이 CI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해지를 하기에는 납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3년 정도만 더 내시면 이 보험이 납입 기간은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해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아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액 완납 제도를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주계약인 1억 원을 어느 정도 감액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적립보험료로 남은 3년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을 하신다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장은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A생명보험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보장 내역으로는 일반 사망금 7천만 원과 상해 사망 1억 7천만 원, 거기에 특정 질병 수술비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21만 원으로 이 상품 자체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20년 동안 내시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종신시까지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품의 가입 목적을 좀 여쭤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사망보험금이 목적이 아니라 저축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납입 기간을 20년 길게 잡다 보면 지금처럼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5년, 7년,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해지를 하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경제 여건상. 그래서 지금 손실이 발생은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상품은 해지를 권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S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보장 내역으로는 상해 사망 1억 원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3대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질병상해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3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실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병상해 실손 의료비, 입원비는 5천만 원까지, 통원비는 하루 3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월납보험료는 13만 2천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시면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같은 경우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있는 이 갱신형으로 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만 좀 이렇게 없애서 실손 의료비로만 보장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A생명보험에 또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네요. 월납보험료는 6만 9천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보장 내역으로는 암진단비 5천만 원과 고해감 진단비 1억 원, 소외감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특정 소외감이라고 해서 남녀 생식기 암만 따로 보장이 되는 1,000만 원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을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특정 소외감이라고 해서 남녀 생식기 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을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라 소외감으로 구분을 해서 1,0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일반암 진단비로 포함이 되는 상품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은 전반적으로 갱신형도 아니고 만기도 100세까지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 63만 3천 원 결코 적지 않는 돈을 매달 지금 보험료로 납입하고 계신데요. 보험료를 지금 현재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또 많이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봤는데 대체로 이 사망 보장이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결코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아쉬웠던 건 목돈 마련이 목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서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건강 관련한 보장들도 너무 협소하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장은 또 좀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한 8천만 원 정도로 좀 감액시키고요. 거기에 남은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적립금으로 앞으로 내야 할 3년치의 보험료를 이신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장 내역이 주계약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중대한 질병을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시 80%인 6,400만 원을 먼저 선지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종신 시에 1,6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질병 상해 수술비, 1~3종 수술비와 상해 입원 일당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보장은 끝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S손해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해지가 아닌 실손 의료비가 2세대 실손으로, 이 실손 같은 경우는 장점이 3년마다 갱신이 되지만 이 가입 조건 그대로 100세까지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죠. 그렇게 해서 실손 의료비만 남겨두고요. 나머지 갱신형으로 되어 있던 3대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은 삭제를 해서 월납보험료 79,000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나중에 이 실손 자체가 또 많이 올라서 부담이 한다면 계약 전환이라는 제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유지하시는 것을 원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A생명의 암보험, 이 보험 역시 남녀 생식기암 및 특정 소외감으로 따로 빠져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보장 내역이라든지 가입 조건이 가성비 좋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새 상품으로 따로 보완해 드렸습니다. 우선 D손해보험의 건강보험으로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월납보험료는 15만 9천 원 정도 납입 금액이 발생하고요. 보장 내역으로는 암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거기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비 8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1천만 원으로 요즘에는 암에 대해서 치료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부족했던 그렇게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을 조금 보완해 드렸고요. 기존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만 협소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던 2대 혈관 질환 진단비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 가장 넓게 해서 진단비 2천만 원과 거기에 따른 수술비를 1천만 원으로 또 각각 맞춰드렸습니다. 거기에 질병 상해 수술비 50만 원에서 1천만 원, 엔대 수술비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로도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벼운 질병이나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변경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암진단비 8천만 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 1억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거기에 표적 항암 치료비라든지 이런 수술의 암에 대해서 새로운 수술 치료 법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도 기존에 가장 협소했던 보장 범위였던 것을 100%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가장 넓은 진단비로 해서 구성해 드렸고요. 기존에는 이제 1~3종 수술비밖에 없었던 것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해서 수술비 쪽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보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납보험료 66만 3천 원에서 30만 7천 원으로 정말 보험료는 2배 이상 줄여드렸고요. 보장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던 이 CI 보험은 감액 완납 기능을 활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장들이 훨씬 더 넓게 탄탄하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가 아닌 이렇게 얼마든지 보장은 더 좋아지고 보험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꼭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면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되던 보험료는 줄어들었고 또 빈틈이 있었던 보장들은 꽉꽉 채워졌는데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해지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료부터 보장까지 한 번에입니다. 보통 보험은 누군가의 권유로 들거나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을 대신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준비할 때 전부 다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빈틈 없이 준비하면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모두의 욕심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데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누리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실손 의료비 보험, 종합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모두 가입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싶어도 제일 큰 문제는 보험료죠. 한 달 한 달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일 수 있지만 이걸 또 장기로 봤을 때는 과연 이 보험료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당장은 필요해서 가입을 하셨지만 보험료 때문에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보험을 준비하면서도 보험료까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 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적은 돈으로 사망 보장도 하고 목돈도 마련하고 건강도 보장받고 이렇게 좀 욕심이 들기 마련인데 우선 잘못 가입했던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36살 회사원으로 결혼해서 4살 자녀를 두고 계신 남성 고객님이신데요. 올해 들어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셨다고 해요. 근데 가입해 놓은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보장은 받지 못하고 큰 돈이 지출이 되셔서 그러다 보니 보험에 큰 중요성을 느껴서 문의 주신 고객님이시고요. 현재 가입되는 보험이 아팠을 때 보장받는 보험과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까지 잘 가입이 돼 있는지 궁금해하셨고요. 또 잘못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리모델링 문의 주신 사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먼저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살펴보면요. 먼저 A손해보험사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실손으로 잘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입니다. 일반 사망 3,500만 원,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800만 원,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 일당이 각각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보험은 CI 보험인데 우선 CI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망 시에도 보장이 되고 아팠을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던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망부터 보장까지 전부 빈틈없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팠을 때 내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일부를 선지급해 준다는 점인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사망보험금 3,500만 원이 가입돼 있는데 암에 걸리게 되면 가입금액의 80%인 2,800만 원을 미리 주고 또 사망 시에는 남아있는 금액 70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과 또 건강보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보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2,8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면 남아있는 금액이 7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질병인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리게 된다면 다른 특약들은 전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발생 시 치료 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를 선지급하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보험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고요. 다음 가입 내용을 살펴보면 시생명암보험으로 주요 보장 내용은 암 진단비 4,000, 고해감 6,000, 소해감 4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진단비만 보게 된다면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보험의 치명적인 단점은 정기간 납입이라는 겁니다. 80세 만기라고 되어 있는데 80세까지 4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속해서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손해보험 암보험으로 암진단비 3,000만 원, 유산 1,000만 원, 그리고 암수술비 200만 원으로 월 45,350원을 납부하고 계신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문제점이 보이고 있죠. 우선 15년 갱신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15년 갱신보험에 불구하고 고객님 나이에 비해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갱신 주기가 좀 더 긴 보험을 선택해야겠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 사망보험과 건강보험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CI 보험으로 고객 및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이 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암에만 비중을 두신 것도 문제입니다. 뇌나 심장 같은 부분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긴 납입 기간으로 준비하신 부분도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CI 보험은 정말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사망과 건강을 다 준비하는 것 같지만 또 둘 다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짚어주신 것처럼 너무 암만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A 손해보험사 실손 의료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첫 번째 리모델링을 보시면 C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으로 주요 보장 내용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존에 없었던 상해 후유 장애, 질병 후유 장애를 1억 3천만 원, 또 질병 상해 수술비로 구성을 해드려서 20년 납입하시면 100세까지 보장받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건강채로 일반 보험을 가입시켜 드렸고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까지 넉넉하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또 기존에 없던 뇌와 심장 부분도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또 뇌나 심장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까지 잘 구성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 없었던 상해 후유 장애와 질병 후유 장애를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넣어드려서 빈틈없는 건강보험을 구성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D 손해보험의 암보험입니다. 암 진단비 1억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고액암 진단비 3천만 원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서브 보험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15년 갱신보다 갱신 주기를 길게 준비해드렸고요. 기존보다 진단비도 더 넣어드렸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게 해드리면서 혹시 모를 가족력에 잘 대비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D생명보험의 정기보험인데요. 앞서 건강보험은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사망 시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까지 빈틈없이 준비를 원하셔서 일반 사망보험금 1억 원까지 정기보험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기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사망보험보다 금액이 저렴한 대신에 내가 정해놓은 나이까지 사망을 설정해 놓고 그 사이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데요. 물론 내가 설정한 나이가 넘으면 이 보험은 자동으로 기능을 소멸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일반 사망보다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망보험을 준비할 때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망보험금은 사실 남아있는 가족분들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현재 자녀분이 4살이고 또 시청자님께서 36살이므로 70세 만기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분이 70세가 되셨을 때 자녀분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나이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 시기인 70세까지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후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요. 기존 암 진단비 9,800만 원에서 가족력을 고려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넉넉하게 증액해드렸고요. 또 이대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한 번 지급받으면 끝나는 진단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해 지급되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망 보장의 니즈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 3,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해드렸고 이 모든 보장을 기존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험은 나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도 있고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도 있죠. 나와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보험의 의미가 좀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가면서 잡을 보장들은 꼭 잡는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수술비 보험은 뭔가요? 네, 수술비 보험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 수술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인데요. 수술비 특약은 항목별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 순으로 보장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진단비와는 다른 전문 진단비는 일회성에 그치지만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만기 시까지 중복,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상품으로요. 진단비로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수술비로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금과는 또 다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도 역시나 좀 꼼꼼하게 챙겨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사망보험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사망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정기보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정기보험은 저렴한 금액으로 전략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 좋은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설정해 놓은 나이까지 생존 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해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보험이 좋은 거고요. 일반 사망보험은 나이 설정 없이 내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할 때 일반 사망보험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각기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앞서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술비 보험 그렇다면 꼭 챙겨가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의료비처럼 반드시 꼭 수술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수술비는 좀 챙겨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진단비보다도 저렴한 보험료로 정말 최대 이 수술로 인해서 큰 보험료가 이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될 수 있고요. 요즘 실손의료비가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 자기부담금에 대한 긴 공백을 이 수술비로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가능하시면 정말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는 꼭 잘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